중요 사건입니다. 사건 의뢰가 아니면 볼 수 없는 사건, 들어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 거 많은데. 그래도요, 여러분 이제 막 진짜 바다까지 이제 우리가 다 갑니다. 산에서 시작해서 금강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네요. 그렇죠. 산에서 바다로 갑니다. 요번에 다룰 사건은 밍크고래 불법 포경 사건입니다. 이제 이게 이제 그 옛날에 고래 잡는 거 이제 포경선이라고 그래갖고 이 작살 대포 같은 작살을 이렇게 탁 막루에 설치하고 팍 쏴고 고래 숨 쉬러 나올 때 탁 찍어가지고 고래가 도망가면 계속 따라가서 지쳐서 죽으면 잡고 그러는 그 포경선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런 이제 이야기하는 그 포경인데 이게 원칙적으로 고래 못 잡게 돼 있어요. 네, 세계 다 못 잡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이제 그 이 몰래 이 고래를 불법으로 포경하는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고래가 밍크고래예요. 난 밍크고래가 왜 밍크처럼 생겼나? 밍크 코트 만드는? 그래서 저도 교수님 그래서 찾아봤더니. 찾아봤어요? 네. 그 밍크고래가 왜 밍크고래예요? 밍크처럼 생겼어요? 아니요. 고래같이 생겼겠지. 고래같이 생겼고요. 그 노르웨이에 마인크라는 선장이 있었대요. 마인크? 네, 근데 허풍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라서 나 고래를 잡았는데 이제 큰 고래 범고래 같은 걸 막 이제 막 나 이만한 막 고래 잡았어 그랬더니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렇게 큰 게 아니라 밍크고래가 좀 작잖아요. 작지. 네, 그랬더니 딱 마인크 고래네 너만한 그 고래다 이렇게 해서 그 선장 이름 네. 마인크. 그래서 마인크 고래 뭐 이게 밍크 고래가 된 거래요. 그래? 또 그런 유래가 있어요? 네, 저 진짜 왜냐하면 교수님 밍크 고래가 나오는데 밍크 고래가 정말 그 밍크 코트의 밍크인가 궁금해서 찾아. 나도 밍크고래 무슨 뭐 귀신고래 뭐 범고래 무슨 고래 많이 있는데 밍크고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주로 잡는 게 밍크고래 같더라고요 국내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 고래는 고래고기는 사실은 뭐 보니까 암각화 있는데 거기에 고래 잡는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옛날에 옛날부터 아마 그 고래를 잡아가지고 고래고기를 먹고 특히 이제 고래고기 많이 먹는 데가 울산 저쪽에. 저도 알고 있어요. 동해안 쪽으로 고래들이 다니는 어떤 길목 같은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울산에서 이제 고래고기 소비가 이제 많은 건데 이번 사건은 울산이 아니에요. 그 동해안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충남 지방청에서 했다 그랬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좀 특별한 어떤 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이거 포경, 포획하는 이런 사건이 있었고 이거를 이제 검거하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이게 그 생각보다 이게 바다의 로또라고 그래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고래 한 마리 잡으면 그냥 매덕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막 그 단속을 하는데도 목숨 걸고 그렇게 이런 나쁜 짓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건을 한번 추적을 해봤습니다. 네. 2014년 4월 8일 날 예. 충남지방청 수사 2개에 한 통의 제보 전화가 옵니다. 여기서요. 2014년 4월 18일 수사 2개라고 하면 제 생각은 지금은 지능범죄 수사팀이에요. 맞아요. 예. 네. 그 통에 전화가 하나 오는데 예. 보령 앞바다에 대천 있는데 맞아요. 대천 해수욕장이 그 보령 앞바다에서 밍크고래가 불법으로 포경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통 조직도 따로 있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동해안에서 잡히는 건데. 그러니까 서해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충남청 수사 2개에서도 이 얘기 듣고 황당했을 거예요. 그거는 동해안 쪽에서 주로 하는 건데 보령 앞바다에서 고래 잡는다고? 이런 사례는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이상한데 이거 첩보 맞을까 이런 의심도 안 한 건 아니래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고래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들은 엄청 많아요. 서해안에도요? 서해안에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혼획이라고 그러죠. 혼획. 네. 혼획이 뭐냐면 다른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놨는데 본의 아니게 고래가 거기에 잡혀서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그 고래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해경에다가 신고를 해서 해경이 나와가지고 고의로 잡았는지 아니면 정말 그물 쳐놓은데 우연히 고래가 걸려갖고 잡힌 건지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연히 잡혔다. 이게 혼액이죠. 다른 물고기하고 합쳐서. 그런 경우에는 승인을 해줘가지고 그 고래고기가 이제 유통될 수 있게 승낙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혼액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구분 여부가 작사를 썼느냐 그렇죠. 아니면 그물에 걸렸느냐 여부래요. 그거를 이제 그 해경들이 와서 본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이 이 혼액 우리나라가 한 해 혼액으로 잡히는 고래가 제일 많은 나라래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원래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고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다가 그물을 일부러 그물을 놓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그 혼액 다른 바다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쳤는데 본의 아니게 고래가 잡혀서 우연히 고래고기가 공급되는 이런 케이스가 혼액인데 맞아. 혼액으로 잡는 고래고기 그거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고래고기집이 성읍 중에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고의로 잡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중남청 수사 얘기에서 서해인데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제보자 한번 만나보자. 네. 제보자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보자가 얘기를 하기를 그 포경선에 그 총책이 있잖아요. 그 포경 선단에. 그쵸. 그러니까 이 아마 불법 포경을 하는 그 선단에 총책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월포랬대요, 교수님. 월포. 그러니까 아마 이름이라기보다는 이제 불리는 이름인가 봐요. 예명 같은 거. 월포. 이건 본명 아니에요. 월포. 월포. 이 고향이 경남 어느 쪽에 월포래요. 포항 근처에 그 근처 있다고 경남 포항 월포 쪽인지 좀 모르겠습니다. 월포라는 거고요. 거주지 본명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 서해안에서 몰래 고래 잡는 그 선단의 총책이 월포라고 불린다. 월포. 이제 이거를 제보를 준 거예요, 경찰한테. 그러면서 이게 4월 8일 날 첩보가 들어온 건데 그렇죠. 실제로 2월 15일부터 2014년 2월 15일부터 불법 2달 전이네요. 네, 불법 포경은 시작됐다. 네. 그리고 딱 배도 포경을 위해서 안전히 개조가 됐다. 외관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하다. 배 이름은 모르지만 배도 이름이 있어요. 윤이요, 성우코, 복준호 다 있어, 동민호 다 있어요. 근데 그 포경 선명은 모른다. 그런데 당신들이 가서 확인해 보면 고래 잡는 거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 번째, 이 조타실 상부 꼭대기에 망루가 있다는 거예요. 망루요? 망루. 고래를 살펴보려고. 고래는 잘 아시다시피 헤엄치다가 물속에서 헤엄치다가 숨쉬러 올라오잖아요. 수시로. 네. 푹 부으면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살펴서 이 망루가 있대요. 살피는. 망루를 설치했고 반드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사를 사용한다. 그래서 배 곳곳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다는 거예요. 작사를 쏘기 위해서. 이게 다다다다다다. 그래서 이 밍크고래 같은 거는 어군 탐지기에 걸리는 게 아니래요. 기계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털어놓는 반드시 망루에 올라가서 육안으로 봐야 된대요. 이렇게 뿜는 거 쭉 숨쉬러 올라올 때. 그러니까 니네들 가서 배 보면 딱 알아. 이건 포경선인지 아닌지. 근데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포경선은 없죠. 네. 금지돼 있으니까. 네.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준 거예요, 제보자가. 그러면 이제 참고인 조서도 받아놨겠다. 근데 참고인 조서 거부했대요. 내 말로만 할게. 오니. 내 말로만 구두진술하지. 나는 나중 아마 관련된 사람 같아요. 참고인 진술 조서 받으려고 하는데 나 조서 받는 건 못한다. 서면으로는. 근데 말로만. 이게 근데 서해안에 그렇게 넓은데 월포라는 사람을 어떻게 찾아요? 그러니까 월포 휴대폰은 줬던 모양이에요. 번호? 예, 휴대폰 번호. 그래서 이제 그 월포의 휴대폰 번호를 이제 확보해서 제일 중요한 걸 하나 준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조회를 하겠죠? 네. 조회했어요. 외국인이라면서요, 교수님? 이게 소유주가 외국인 딱 뜨는 순간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대포폰이구나. 대포폰이죠. 볼 것도 없지. 네. 그러면 이거 월포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영 터무니없는 소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인식은 하죠. 대포폰이라는 거 보고. 그렇죠. 그래서 수사 시작을 해요. 이 사람 얘기한 거 보령 앞바다라며요. 네. 보령 앞바다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육경 이른바 얘기하는 우리 육지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혼자서 단독으로 못 해요, 절대로. 그러니까. 바다하고 연결돼 있으면 어디랑 협조해야 되죠? 해양경찰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보령의 해양경찰서와 협조를 해서요. 예. 일단은 배를 중심으로 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직 들어오는 배, 나가는 배 이렇게 이제 조사를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령 주변 항구 많아요. 크고 작은데 거기에 입출항하는 선박 그 명단을 싹 확인해요. 해양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제보자가 날짜를 꼭 찝어준 게 있잖아요. 그렇죠, 교수님. 그렇죠. 2월 15일에도 이미 한 건이다.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출항하고 입항했던 배들을 일단 찾아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고 아마 항구도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무창포항이라고. 그러니까 2월 15일부터 2월 16일 사이 이틀 상간에 무창포항에 입출항한 선박을 다 뽑았어요. 보령 해양경찰서에다가 협조를 구해서 그랬더니 명단이 쫙 날라왔어요. 네. 2월 15일부터 16일 사이에 무창포항에 입항 출항했던 배들 36대 명단이 왔어요. 아. 예. 와, 36대였군요. 예, 예. 근데 보니까 36개 대 중에 35개 대가 같은 항구에서 출항했다가 같은 항구로 들어왔어요. 일반적으로 무창포에서 출항하면 바다에서 어로 작업 끝나고 다시 그 항으로 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35대는 그렇게 됐는데 유일하게 한 대가 입출항이 달라요. 네. 이제 뭐 가칭으로 서해호라고 합시다. 서해호. 네. 편의상. 네. 자, 서해호인데 이건 내가 그냥 이름 붙인 거예요. 서해 쪽에서 난다고 그래서. 네. 서해호인데 출항은 보령항에서 했어요. 네. 출항할 때는 배가 떠날 때는 근데 입항은 무창포항으로 들어왔어요. 아. 그러니까 입출항이 각각 달라요. 근데 이런 경우는 흔치 않대요. 아, 그러니까 가끔가다 임시 전박하는 경우 네, 가능하지만 이렇게 아예 입출항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도 36대 중에서 딱 한 대만. 그러면 그 배 찾아가서 네, 확인해 한 대가 봐야죠. 그러니까 의심스럽죠. 서해호가. 네. 그래서 이제 그 가서 싹 서해호를 살펴봤어요. 경찰이. 교수님 막루 있나요? 막루 있습니다. 아, 작살. 네, 막루 있고 작사를 쓸 수 있는 난간도 시설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보한 게 꽝은 아니네 이게.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나머지 36대 중에 35대 있잖아요. 네. 그거는 조회해 보니까 선적지가 전부 보령항이에요. 배도 자기 선적지가 있어요. 어디에다 주차한다. 우리 그 주차하는 네. 장소 지정하잖아요. 네. 배도 이 선적지가 있어요. 보령항. 그 35대는 보령항. 우리는 이 항구를 이용하겠습니다. 그 35대는 그런 건데 서해호 같은 경우는 선적지가 포항 구룡포항이에요. 구룡, 고래 많이 나는데 구룡포항인데 거기에서 있는 거고 그리고 35대는 저 선적지도 보령항이고 그 배 타는 주민들도 거의가 보령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야. 네. 근데 유일하게 한 대 보령항에서 출항했다가 무창포항으로 들어온 요 유일한 좀 한 대 요거는 선적지가 포항 구룡포항이고 네. 구룡포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과메기. 하여튼 그 포항 그 선적지가 구룡포항이고 거기에 탔던 승선원들 있잖아요. 선원들. 이 사람들 주소를 쭉 빼보니까 포항, 울산, 인천이래요. 아, 진짜. 그럼 보령 사람들도 아니에요. 완전 외지 사람들이 이럴테면 이런 거예요. 동해에서 남해로 돌아가지고 서해로 간 거예요. 배가. 아, 그러네요. 그죠? 네.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반대잖아요. 육지를 배가 가로질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고 남해 부산 앞바다로 해서 저 서해로 해가지고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이 배는 확실히 이상한 배고 네. 포항에 선적을 둔 배가 서해안에서 조업 활동을 하는 일이 없죠. 보통은 그 선적지에서 조업 허가를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행적 구역 내에서 그러면 대체로 거기서 하죠. 보편적이잖아요. 그런데 서해안까지 갔어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서해안까지 가고 막루 설치돼 있고 난간도 왜 있고. 난간도 있고 이건 이제 경찰들이 이거 맞다. 이거 맞다. 이거 제보 엉터리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배가 의심스러웠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을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총책이 있을 수 있고 선장이 있을 수 있고 승선원이 있을 텐데 승선원들도 인적사항 다 적죠, 교수님. 입출한 거기에 다 적으니까요. 인적사항 나오죠. 거기 보니까 4명 중에 전체 4명이래요. 네. 3명이 이 승선원들 그러니까 선원들 그 불법 포경으로 벌금이라든지 집행유예 받았던 전력이 있는데 범죄 사실을 빼보니까 밍크굴의 운반 소지 이런 걸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원들이. 그러면 뭐 여기서 싸한 거야. 이 게임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건 본격적으로 수사해야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제일 먼저 선장을 조사를 해야 되겠네요. 근데 선장 그러면 우리가 핸드폰 아까 받은 게 있잖아요. 월포.
예. 그럼 그 선장이랑 혹시 핸드폰 번호 같나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저 선장도 입출항할 때 저 기재하잖아요. 네. 그 휴대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입출항할 때 보니까 이 사람 휴대폰 2개가 있어요. 선장이. 아. 무창포항에서 입출항 신고서에 기재한 거를 쭉 뽑아보니까 그 월포 휴대폰, 그때까지는 경찰이 월포인 줄 알았어요. 아, 선장이 월포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월포 휴대폰 번호 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딱 대조했는데 아니에요. 2대가 있는데 2대요. 무창포항에서 갈 때 쓴 번호 다르고 또 뭐 보령항에 들어올 때 쓴 그 휴대폰 번호 다르고 선장이라는 사람, 선장을 편의상 K라고 합시다. 네. 그 K라는 사람이 휴대폰 2개를 기재를 했어요. 입출항 신고서에. 근데 거기에 나오는 전화번호하고 월포라고 그 제보한 그 휴대폰 번호가 달라요. 그러면 월포는 다른 거예요. 이건 월포는 아니다. 그럼 월포는 선장이 아닌 거예요. 월포는 선장은 아니다. 다만 근데 어쨌든 이 배는 의심스럽잖아요. 그러면 월포가 총책이니까 선장하고 월포하고 통화를 했을까 이제 그걸 봐야지. 아, 그렇죠. 봤어요. 월포하고 그 선장 K 통화를 봤더니 나오죠. 네. 심지어 2013년 2월부터 예. 4월까지 현재 2014년 4월 현재까지 아주 1년 2개월 동안 꾸준히 통화를 했던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선장 위에 월포인 거예요. 이게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죠. 그러면 선장은 이른바 얘기하는 행동대장급인 거예요. 조폭으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선원들은 행동대원이고 그러면 행동대장 그 위에 지금 총책이 월포인 거예요. 그럼 월포의 정체를 계속 이제 캐나가야 돼요. 네. 근데 이 수사 잘 아시겠지만 참 이 정도 되면 일반 이제 인들 같으면 그럼 선장 따, 선원 따, 월포도 그냥 통화 그 전화번호 나오니까 따, 그 조지면 되잖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 없어요. 네, 이게 뭐 현장 사진으로 우리가 바다에 CCTV가 있어서 그럼요. 고래를 잡는 걸 본 것도 아니고. 그럼요. 뭐 심지어 지금 2월달 발생했던 사건이니까 고래 고기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건 딸 수가 없어요. 이거 불법 포경은요 현장을 잡는 거는 불가능하죠. 네. 그럼 배 타고 살살살 쫓아가서 그 배가 고래 잡을 때 탁 잡아요? 그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더더군다나 이게 육지에서 한 300km 이상 간대요. 거의 중국하고 요 바다 맞닿은 데까지 간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 거기 떨어진 바다에서 작업하는데 그 고래를 잡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에서 즉시 해체해버린다. 아, 진짜 기술자 아니에요? 고기로만 탁탁탁 잘라서 갖고 오는 거예요. 해체. 그러다가 감시선이 다가오잖아요. 그럼 고래를 바다 밑으로 그냥 투기해버리면 그만이에요. 증거 없잖아요. 증거 인멸돼 버리죠. 그 다음에 고래가 들어왔어. 네. 들어온 걸 발견을 했어. 들어온 거를. 네.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 혼액했다. 아니,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거 우리가 주워왔어요. 그럼 주장한대요. 미치는 거예요. 그럼 작살 자국이 있다고 쳐요. 네. 그럼 니네 작살로 이거 잡은 거 아니야? 그렇게 주장할 때, 우리가 작살로 우리가 쐈다는 근거 있습니까? 할 말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잡았는데 실려와서 우리가 건졌어요. 근데 작살 자국도 있을 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잡자마자 배 안에서 해체해버리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이거는 포경 현장을 잡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교수님 어떻게 잡아요? 이거는 운반책이라든지 창고를 차지해야 돼요. 그 해체한 고래고기를 배에서 해체한 걸 가지고 항구로 들어오죠. 네. 그러면 그거를 날르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반책이. 네. 그거 잡거나 그다음에 갖다가 날려서 어떤 보관하는 창고에다 갖다 놓고 식당에 공급하겠죠. 그런 그 창고를 관리하는 사람 아니면 그거를 이제 식당에 연결해서 뭐 은밀히 파는 유통책 이런 거 등등을 검거하는 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고래 사건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딱 한 번이었으면 그래 떠다니는 걸 할 수 있지만 계속 이 유택책들하고 꾸준하게 계속 거래를 같이 했다면 이거는 그렇죠. 단순하게 떠다니는 고래를 잡은 게 아니라 떠다니는 고래가 있어. 불법 포경을 한 게 확인이 되고 입증이 되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유통책, 보관책, 이런 판매책들이 그런 걸 잡아야 돼요. 네. 그러면 현장 덮쳐가고 고래고기 창고 확보해야 되고 증거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 않은 수사인데 아마 충남청 수사이계가 이런 수사를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엄청 내가 생각한데 이거는 자문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근데 같아요. 이제 솔직히 이게 또 어설프게 자문 받으면 세요. 수사 보안이 세거든요. 그래서 자문도 쉽지 않은 건 솔직히 맞아요. 뭐 할 말씀 이거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경찰끼리도 그거 잘 안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 그 도박판 덮치려고 회의하니까 옆반에 있는 새끼가 알려줘갖고 갈 때마다 저 10원짜리 고스톱 치고 있더라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수사 보안이라는 거는. 자, 네. 그러면 자 이건 이제 수사 들어가 봅시다. 휴대폰 수사 해겠죠, 월포 거. 네. 월포가 외국인 걸로 돼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명의가 외국인이었는데. 그러니까 대포폰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 외국인이 이 사건에 연관돼 있는지 여부는 확인해 보니까 외국인 전혀 몰라요. 네. 그 자기 휴대폰을 엉뚱한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거른 거는 따질 수 있잖아요. 거른 그렇죠. 거는 그 전화를 이용해서. 이 사람 명의는 확인할 수 없어도 이 사람이 걸어서 자주 통화했던 사람들을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빼야죠. 그 전화를 쓴다는 얘기는 범죄하고 연관된 놈들하고 계속 통화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통화량이 많은 10개 번호를 특정을 했어요. 월포의 대포폰으로 계속 전화 통화가 된 사람들, 자주 하는 사람 10개. 대포폰을 이용을 했다면 범죄에 이용됐을 거고 그렇다면 이게 포경하고 유통책이나 운반책 아니면 저장 창고와 관련된 사람들하고 그렇죠. 관련이 있겠다 싶어서 10개를 딱 뽑은 거죠. 10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대포폰이지만 월포의 휴대폰 실시간 위치 추적을 걸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월포의 동선이 이제 계속 보고되는 거지, 경찰한테.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승조원들 같은 경우 4명. 그 사람들도 그냥 통화 내역 같은 건 전부 다 도출을 해서 빼놔요.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이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보자가 한 번 더 전화 왔대요. 고마우신 분이에요. 이 제보자가 정말 아주 더 좋은 정보를 하나 줍니다. 예. 제가 딴 거는 못 드리겠는데 월포가 타고 다니는 차에 대한 정보는 드릴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알아냈다고. 네, 흰색 로디오스입니다. 딱 이런 거예요. 그리고 차량 넘버까지. 까지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주변에 있는 사람 맞아. 그러니까 불편해서 근거를 남기고 싶지 않아서 조사는 안 받는 거야.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차는 봐지. 아이고 뭐 경찰에서 이거 월포 나왔네 인적상. 선장하고 승조원은 이미 확보했고, 자 월포가 어떤 놈인지 모르는데 월포 차 넘버 딱 나오니까 차적조회 하면 차주 나올 거 아니요. 네. 차적조회 딱 했더니 이씨 수배돼 있네 이게. 이게 2012년 5월 30일자로 수배됐는데 여성인데 여성 이모 씨가 남편 현 씨가 타고 가출했다고 가출 신고를 했어. 그러니까 차량 수배가 아니야. 남편 수배. 남편 현 씨가 수배돼 있어. 그러면 이 현 씨가 월포일까? 그렇게 이제 추정이 되죠, 일단.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 씨 그 주민등록증에 있는 사진을 가져가서 제보자하고 보여주면 되잖아. 이 사람 월포야 그러면 딱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보여줬더니 아니래. 그럼 이것도 대포차네. 그럼 차도 대포차인 거야, 이거. 대포폰에 대포차. 이게 참. 그럼 월포 이거 도대체 이거 참 어떤 월포 빨리 찾아야 되는데. 네, 일단 월포 핸드폰에 실시간 추적을 걸어놓은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승선원에 이제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선장 K, 김씨 2명, 네. 이씨 1명. 김씨 1, 김2, 2 이렇게 총 네. 4명. 그런데 보니까 선장 요 K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으로 위치 추적을 쭉 해보니까요. 보령항이나 대천항 요런 항구 주변에서 맨날 얼쩡거려요, 선장이. 네. 그 다음에 이제 승조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들 전화 쓰더래요. 조회해보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기지국 조회해보니까 영광, 전남 영광, 군산, 그 다음에 보령 이런 도서지역. 그러니까 섬 쪽 있는 데서 네네. 뜬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선장으로 있는 K가 지는 항구 주변에서 있는 거야. 그리고 선원들은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선원들은 도서지역 바다에 속에 있다가 아마 이렇게 유통하면서 포경을 하는 모양이에요. 결국 이 선원들은 도서지역에 머물면서 포경을 하고 선장은 항구 주변에서 대기하면서 상황을 지시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경찰이 이 휴대폰으로 위치를 추적한 거예요. 역할 분담으로 이렇게 네, 이루어지고 네. 있었던 거군요. 예. 근데 그러면 4월 23일 날 예, 이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예, 예. 어쨌든 선원들도 있고 선장 K도 있고 그다음에 월포도 있는데 갑자기 월포가
딱 뜨는 거야. 4월 24일 날 오전에 실시간 봤는데 대천항 부근에 월포가 4월 23일 날 딱 떠요. 월포가 어떤 놈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하여튼 월포 인적상을 찾아야 되는데 4월 23일 날 오전 중에 대천항에 딱 뜨네. 그럼 차 알잖아, 로디우스. 그러니까 이게 계속 꺼놨다가 딱 켜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야 지금 저 월포가 대천항에 떴어. 자 로디우스 차 알잖아. 네. 대천항으로 날아가는 거지. 가서 이제 그 주변 이 모텔 커피숍 그 주변 이제 월포 찾기 하는 거지. 로디우스 찾으면 되니까. 차 남바 보면서 네, 이제 흰색 네, 로디우스를 그렇죠. 찾는데 찾았죠. 네, 모텔에 벤처스만 찾았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 대천항 정도면 형사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게 찾았을 것 같아요. 차 남바. 흰색 로디우스만 찾으면 되니까. 찾았죠. 어디서 찾았어요? 모텔. 맞아요. 모텔에 있어요. 네. 모텔에 그 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로디우스를 발견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로디우스 주변에서 잠복해야죠. 이거 월포를 바로 따면 안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안 돼요. 총책이니까요. 계속 월포를 이용해서 월포가 움직이는 동선, 운반책, 유통책 이런 사람들 만날 때 또 창고에다 고래고기 갖다 놨을 때 확 덮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잠복을 한 2시간 했더니 오후 1시 반경에 차를 탁 타더니 월포가 나가요. 그럼 이제 쫓아가요. 따라가야죠. 네. 그랬더니 이거 사실 열 엄청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이거. 아니, 지금 우리는 쉽게 표현하는데 보령이 사실 전 가봤는데 그렇게 크지도 않거든요. 네. 근데 그 시내를 1시간 동안 빙빙빙빙빙빙빙빙빙. 네, 그래서 형사들이 이 새끼 이거 우리가 붙은 거 눈치챈 거 아닌가? 근데 얘네는 일상이 그런 거예요. 따라 붙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어느 장소를 가면 하여튼 몇 바퀴를 돌면서 가는 걸 습관화해버린 사람들이 직업화된 거예요. 보령 시내를 1시간 동안 뱅글뱅글 돌았대요. 그냥 아무 실익도 없이. 이게 습관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이 쫓아가는 형사들은 1시간 동안 진짜 열받죠. 이거 추적할 때 식은땀 나요. 들킬까 차 끌고 봐. 쫓아갈 때 들킬까봐. 근데 1시간을 보령 시내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이게 보령이요. 그렇게 교통이 막 다니기 좋진 그럼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오후 2시 50분쯤 됐을 때 딱 멈추더래요. 대천 신흥동에 있는 대천 서부 수협에 딱 들어가더래요. 그 서부 소협으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한 30분 정도 일 보고 나왔대요. 그러더니 다시 차를 타고 대천 그 나들목을 통과해가지고 고속도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한 팀 쪼갰지. 그쵸. 수협 들어가고 수협에서 얘가 30분 동안 뭐 했는지 수협 직원 조사해야 되잖아. 네. 한 팀 하고 한 팀은 계속 미행해야지. 그랬더니 이제 먼저 그 수협 그 직원들 조사한 게 있었어요. 네. 가서 보니까 뭐 했죠? 월포가 수협에 들어가서 팩스 보냈어요. 팩스 맞고 팩스 보내고. 팩스 받고 팩스 보냈죠. 네. 예. 그래서 진료 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이걸 아마 받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본 발급 위임장 양식을 수신을 한 것 같아요. 보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3자의 그 진료 기록, 그러니까 이 월포 본인이 아니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누구 제3자의 진료 기록을 아마 발급받을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위임장을 받은 거 보니까. 네. 그래서 또 CCTV 확인까지 하는 겁니다. 그쵸, 얼굴. 상다구리가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 그거는 이제 그 수협에서 한 거고 한 팀은 이제 쫓아가잖아요. 아까. 네. 대천 나들목 통과에 고속도로 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을 가는 거예요. 대천에서 하행한다면 전주 쪽이나 그쵸. 전라도 군산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쭉 따라갔더니 진짜 군산 방향으로 가요. 이게 아까 2시 50분에 나왔는데 네. 저 오후 4시 20분쯤에 네. 군산 휴게소에서 주유를 합니다. 네, 기름 넣어요. 그리고 전북대병원으로 가요. 네, 그럼 전주로 간 거네요. 네. 그래서 전북대병원에 차를 세우고 이제 병원 안으로 들어갔겠죠. 네. 그러면 또 주차장에서 기다려야 돼요. 형사들은 얘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인해봤겠죠. 또 전북대병원은 왜 갔나? 그렇죠. 네. 봤더니 이게 아까 진료 기록 관련해서 뭐 사본 위임장 있었잖아요. 네. 그 인적 사항 같은 것들을 보니까 열람동에서 뭐 사본 발급 위임장 신청 뭐 이런 거 보니까 박 씨라는 사람의 그러면 이게 박 씨래. 이게 월포가 박 씨가 방 씨라는 사람의 어떤 그 진료 기록을 받는 거야. 열람하는 거죠. 열람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실제 폰이 적혀 있어. 그러네. 월포 폰이 아니고 근데 실제 폰도 적혀 있는 거야. 그게 중요한 이제 그 어떤 그러네요. 그 증거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환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방 씨인데 이 사람도 주민등록 넘버하고 휴대폰이 딱 있는 거야.
그 이것도 대포폰도 아니고 실제 휴대폰 넘버고 그러니까 이제 큰 건 건진 거예요. 아, 이제 쫓아다니다가 사실 네. 건진 거네요. 그러니까 신청인이 월포야 신청인이 이놈이 박신 거요. 그러니까 위임장을 받아서 남의 걸 대신 해줬던 이 사람 박 씨가 월포고 방씨 거를 해준 거야. 네, 방씨 걸 해준 건데 둘 다 이제 어쨌든 전화번호 진짜 전화번호를 획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월포의 진짜 이제 휴대폰 실제 폰이라고 그러죠. 대포폰이 아닌 실제 폰 그거는 아들 명의로 돼 있더래요. 아, 이게 나이대가 나오니까. 네, 아들 명의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아. 그다음에 그 병원 진료한 사람 있잖아요. 방 씨. 방 씨. 얘는 본인이 아니더래 여성 명의로 돼 있대. 이상한 놈들이긴 해요. 아, 하여튼. 그러게. 자기 이름으로 핸드폰을 안 해. 여성 명의로 돼 있더래요. 이게 이제 병원 직원들 상대로 탐문했죠. 네. 박 씨가 왜 서류를 발급받았는지 확인을 했더니 그 아까 환자죠, 환자. 네, 네. 그러니까 방 씨의 보험금을 네. 자기가 대신 납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왜 납부를 해주지? 그러면 방 씨의 보험금을 대신 납부하려고 발급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방 씨가 선원으로 먼 바다에 나가 있어서 지가 직접 올 수 없는 사정이 있어갖고 월포한테 부탁했거나, 아니면 뭐 어디가 다쳐서 아파가지고 직접 못 오거나 요런 케이스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유통하거나 운반하는 책인데 요놈이 수배 같은 게 돼 있어갖고 직접 못 나설 경우. 요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찰에서. 아, 그러니까 결국 그 진료 기록을 띄어가는데 이거 어디 쓰실 거예요? 그랬더니 보험으로 보험으로 쓸 거예요. 보험용으로 띄어갔구나.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건 줄 알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본 거예요. 수배돼 있거나 다쳤거나. 아니면은 바다에 나가서 먼 바다에 있거나. 경찰은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네. 당연히 두 사람 이제 실제 주민번호 나오니까 법률경력조 했겠죠. 네. 박 씨, 즉 월포죠. 월포는 포경, 운반 등 수산업법 위반 역시 3회나 위반했던 전과가 있습니다. 이거 뭐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네. 방가, 아프다는 사람. 이 사람도 똑같습니다. 수산업법 위반, 집행유예 이렇게 해서 총 3회 또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래 이 불법 포경하고 연관된 사람들인 거예요, 둘 다. 야, 그러면 이제 요 사람들의 실제 폰이 있잖아요. 실제 폰으로 또 어디에다 전화를 주고받는지를 다 줘야 돼, 또 해요. 아이고야. 이게 복잡해요, 경찰 수사가. 이게 번호의 싸움인데요, 숫자와의 싸움. 그래야지 운반 책이니 유통 책이니 창고 보관 책을 다 잡을 수 있으니까. 네. 수사 확대하는 거죠. 자, 월포 대포폰 통화 내역을 쫙 분석을 해봐요. 네, 2014년 1월 12일부터 3월 21일까지 뽑았어요. 이 기간 동안 160회를 통화했던 번호가 있어요. 예. 매일도 아니고 이건 거의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통화를 매일 했는데 전화번호도 엄청 160회 정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한 게 9129번이에요. 9129. 여기에다가 계속 9129하고 이 대포 월포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3월 21일 이후 3월 21일 이후부터는 9129는 없어져. 거기하고는 전화 통화를 안 해. 새로운 번호가 하나 또 0882가. 그러면 160회나 통화했던 9129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건 아예 안 하고 0882가 그 다음부터 계속 더 전화를 많이 한다. 그러면 갈아탄 거야 이거. 어차피 대포폰 쓰는 사람들이 습관이거든. 그러면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9129보다 0882에 주목해야 돼. 그래서 이제 0882에 대한 기지국 수사를 하죠, 경찰이. 도대체 우리 구독자님들 엄청 헷갈리시겠다. 최대한으로 설명을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잠깐 한눈 팔으시면 절대로 이거 못 따라오셔. 그러니까요. 오늘 고난이 더 수사입니다. 네, 0882를 이제 기지국 수사를 했더니 선원들은 주로 대천 보령에서 뜨는 데 비해서 0882는 거기 안 떠. 늘 포항 쪽에서 떠. 그러면 포항이다라고 하면은 왠지 운반, 유통, 이거는 아니면 창고? 고래잡이들은 아니야. 이거 0882는 적어도 고래잡이는 아니야. 유통, 보관, 아니면은 그렇죠. 운반책 요런 거겠다. 그럴 가능성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0882도 또 저 주인이 누군지 조회는 해봐야 되지. 네네. 누구예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입니다.
철저하게 대포폰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9129도 대포폰인데 네. 0882도 대포폰인가. 그러니까 얘들이 이 전체가 다 대포폰 쓰는 거예요. 그냥 배 타가지고 고래 잡는 선원들은 지네 실명폰 쓰고 네. 나머지는 이게 유통책이나 총책이나 월포 같은 사람들은 전부 대포폰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월포 박 씨가 대포폰을 한 대만 쓰는 게 아니라 두 대가 또 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대는 일단 우리가 0882가 특정이 됐어요. 근데 또 대포폰 한 대가 또 있잖아요.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회를 해보니까 또 아주 자주 나오는 그 폰이 또 하나 있는데 특이한 번호가 하나 더 있어요. 5993. 5993이 하나 떠요. 96회를 했어요. 네. 1월 6일부터 4월 17일 현재까지 96회 통화한 게 있어요. 96회를 월포가 이 박 씨가 계속 했다면 0882 이외에도 5993도 뭐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아까 9129는 160회 통화하다가 0882로 갈아탔잖아요. 네. 근데 그 다음으로 많이 한 게 96회 한 5993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5993을 조회를 했더니 이건 또 여자 명의의 선불폰이야. 아, 이 새끼들 진짜 짜증나게 하는 거지. 근데 예. 교수님 이게 아까 0882랑은 서로 주고받은 게 맞았는데. 그렇지, 통화지 그거는. 네. 근데 이 5993 같은 경우는 예. 월포. 그러니까 월포한테 걸려만 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월포보다 위에 놈일 가능성이 있어. 지시하느라고 전화 올 가능성이 있다. 하여튼 이거를 너무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헷갈려. 그냥 얘기한 것처럼 9129 많이 써서 9129를 딱 추적하려고 그랬더니 3월 21일부터는 0882로 갈아타. 그리고 그 0882는 조사해봤더니 베트남 국적 외국인의 휴대폰이야. 그런데 주로 활동하는 거 위치를 보니까 포항에서 또 그러면 적어도 보령 앞바다에서 고래 잡는 사람들하고는 관련 없는 거야. 그러면 추정컨대 유통책, 보관책, 운반책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일단은 상선 쪽, 잡는 쪽하고 유통책이나 뭐 이런 쪽 하나는 약간 두 군데는 확보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가 5993은 일방적으로 전화 걸려오는 거 봐서는 좀 높은 놈일 것 같아. 여기까지 나왔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아까 쫓아가다가 군산 휴게소 들려갖고 기름 넣는 거 있었죠. 네. 그거 형사들 그냥 못 넘어가지. 당연히 주유소 가서 또 확인하지. 현금으로 냈는지 뭐 또 현금으로 냈으면 CCTV 또 저 주유소 있으면 그거 확보하면 되고 갔더니 NH카드 농협카드죠 NH가. 네. 농협카드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안 해주더래요. 그 왜요? 협조를 주유소에서 압수수색 영장 갖고 오라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 받았어요. 그래도 시간이 좀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4월 달에 시작했는데 6월 달에. 예. 그래서 계좌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근데- 카드를 만들었으니까 계좌를 찾을 거 아니에요. 네. 봤더니 2012년 6월 4일 날 포항농협에서 명의가 개설됐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딱 나와요. 아까 5993 있죠? 네네네. 저 포항농협에서 명의 개설한 그 계좌 주인이 전화번호가 5993이에요, 여자. 그러면 폰도 5993. 네. 그 다음에 계좌도 5993. 그럼 이 여성 명의자 여성하고 어떤 형태로는 이거 연결돼 있는 돼 거예요. 있네요. 월포한테 무슨 지시 내리는 사람인 걸로 보여요, 이게. 아니면 월포하고 뭔가 지금 연관은 분명히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자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거 카드 결제는 어떻게 하는가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매달 카드 결제 하루 전에 카드 대금만 이렇게 그 계좌로 입금이 되더래요. 그 여자한테 여자 명의로 돼 있는데. 그리고 그 카드는 대체로 주유하고 식대로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실제 카드는 남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월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계좌에 입금된 또 4개 계좌를 또 새끼치죠. 그 계좌로 또 돈을 넣어주는 계좌가 또 있잖아요. 4개가 더 나온 거예요. 네. 그거 새끼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네 개 계좌를 추적하려고 그랬더니 검찰에서 영장 기각.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거는 쉽게 수사 못했다고 그러네요. 이런 거 검찰에서 제대로 해줬으면 훨씬 편한데. 그럼 일단 움직이는 사람들을 실시간 핸드폰 추적을 다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승조원들, 그 배 타는 사람들은 고래잡이라고 칩시다. 고래잡이. 네, 고래잡이들 3명 그다음에 일단 걸어놓고 5993도 이제 걸어놔야죠. 5993도 걸어놓고 월포도 일단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 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확인된 전화번호들은 다 실시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들이
이제 모이는 날은 고래 잡는 날이야. 아, 그러네. 실시간 이제 다 걸어놔서 이제 지금 여태까지 밑밥 저 기본 수사 다 한 거잖아. 네. 지금 막 5993, 088이 막 쭉 해가지고 기본 수사를 이제 딱 얼개를 짰어 경찰에서. 추정은 하는 거야. 월포가 총책, 선장 K, 승조원 3명, 월포하고 연락 주고받는 그 딱 어떤 한 사람, 그 여성 명의로 돼 있는데 계속 뭐 어떻게 하고 이제 해놨잖아요. 네. 자 이제 실시간 다 걸어놨으니까 요것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날이 고래 잡는 날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모이는 날을 찾는 거야. 진짜 대포폰 몇 대, 네. 실제 쓰는 폼 몇 개 다 걸어놓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고 이제 분석도 해요. 아, 그러네. 분석을 딱 했더니 이제 그 총책 어떻게 보면 월포죠 박 씨. 네. 얘 휴대폰 분석을 딱 해봤더니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어떤 거냐면 서해오가 바다에 나가 있으면 대포폰하고 실사용폰이 온대요. 켜져요. 아. 대포폰 실사용폰이 켜져요. 아. 그런데 그 바다에 서해오가 안 나가 있을 때는 또 오프돼 버려요. 꺼요. 그러니까 작업 안 할 때는 휴대폰 꺼놓는 거예요. 아. 철저하게 그 바다 나가서 선원들이 작업할 때 그러니까 연관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만 휴대폰 켜고 아마 연락 주고 받나 봐. 아, 근데 작업 기간이 한 보통 4일에서 5일 그렇습니다.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은 켜져 있고 바다를 나오는 순간 이제 그 월포의 폰도 다 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장, 월포, 선원들은 엮여 있는 거예요, 같이. 작업할 때는 대포폰 다 켜놓고 서로 연락 주고받고 작업 딱 끝나면 완전히 오프해버려. 네. 그리고 선원들은 뭐 각각 지네 동네 영천, 양산, 포항으로 거주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작업 끝났다 이거지. 아,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맞네요. 다 이제 흩어져 있다가 D-Day가 되는 날 다다다다다다 이제 모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네. 월포 휴대폰이 켜지기 시작해, 대포폰이. 그러니까 박 씨 이 월포 휴대폰이 온됐을 때 켜졌을 때 작업이 개시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패턴을 아는 거지. 계속 지켜보고 있는데 드디어 뜹니다. 예. 2014년 5월 8일 날 9시 30분 아침 9시 30분에 월포의 핸드폰이 띵 하고 뜹니다. 그러면서 영광군 영광읍에서 딱 뜨는 거야. 선원들 위치를 그러면 확인을 해봤더니 선원들은 7시 30분 07시 30분 현재 영광군 낙월면에 집결해 있어. 다 여기 있구나. 그러면 영광이. 그 월포 폰이 뜨는 순간 선원들은 이미 와서 다 있으니까 서로 연락하려고 뜬 거야. 온된 거야. 켜진 거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거? 네. 그리고 나서 다음 날입니다. 5월 9일 날 아침 7시에 월포를 제외한 서해호 선원들 있잖아요. 김완투, 이씨. 네. 이 사람들 군산의 어청도로 쭉 갑니다. 그래요. 추정 건네 어청도 주변에서 밍크클에 포획한 다음에 이제 보령으로 반입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예. 월포는 이제 보령 쪽에 있으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원들하고 월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5993 운반책 있잖아요. 운반책으로 추정되죠. 그죠. 추정되는 그 5993 또 실시간 그럼 추적 얘도 움직여야 당연히 하죠. 되잖아요. 같이 뜨는 게 맞을 거예요. 예. 저기에서 바다에서 고래 잡기 시작하면 월포 선장 애들 다 온되죠. 오프되죠. 네. 5993도 그때는 이제 당연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기에 5993의 위치 추적을 딱 걸어버리는 거예요. 경찰에서. 응? 아닌 게 달라 이게. 그 월포하고 통화를 하더라는 거예요. 5993이. 네. 그러더니 오후 2시 반에 대구 달성에서 떠요. 네. 그러더니 영광으로 와. 이거 운반책 거의 맞는 것 같아요. 5993은. 그러면 고래를 싣고 가려고 운반책이 온다 그러면 이건 그냥 승용차는 아니겠지. 경찰이 추정하지 이거 소형 탑차나 화물차 같은 거 이용할 것 같다. 네. 근데 문제는 차남반은 모르는 거야. 이게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가 5993의 여성이 명의자라고 했잖아요. 계좌도 이 여성의 명의로 네.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여성과 5993은 연결돼 있지 않을까요? 그 분명히 연결이 됐을 겁니다. 이건 어떤 형태로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조사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도 이 여자 명의로 쓰고 네. 그다음에 폰도 이 여자 명의로 써요. 그럼 네. 우리도 이 여자 명의로 차를 쓰지 않을까? 이 사람이 운반책이면? 그래서 차량 조회해요. 맞아요. 당연히. 네. 그럼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5993이 운반책으로 추정이 되는데 얘가 분명히 영광 쪽으로 고래고기 실러 올 것 같은데 차종을 파악을 할 길이 없잖아. 네. 그러니까 5993 그 여성의 인적사항을 가지고 차적 조회를 해본 거예요. 차적 조회를 했더니 차도 많네.
차가 BMW 테라칸. 예. 근데 거기에 생뚱맞게 봉고 프론티어 트럭 한 1톤 트럭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딱 여기서 그 관심 갖는 건 뭘까요? 1톤 트럭. 그렇죠. 아, 차남바 나온 거예요, 이거. 네. 예, 이거 봤더니 이 여자도 그 전력이 있는 수산업법 위반으로 전력이 있는 강모 씨라는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뭐 다 이렇게 강모 씨라는 사람도 보니까 이거 밍크콜의 운반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집행유예 받고. 아. 그러면 이 강모 씨라는 사람이 5993 소유준 거예요, 이거. 아. 실제로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아마 동거 내지는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 이름으로는 안 하는 거야. 강모라는 놈이. 왜? 지가 전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여성 명의를 이용해서 휴대폰도 하고 차도 세 대 가지고 있는 거. 실제로는 여자는 명의만 빌려준 거지. 그러니까 5993의 명의가 여자인데 이 여자랑 관련된 강 씨라는 남자가 실제로는 운반책으로 추정이 보여요.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연히 봉고 1톤 저 프론티어 트럭 이제 차남바 뺐겠죠. 네. 그리고 이제 움직일 때 디데이 때 움직이나 봐야죠. 그렇죠. 네. 그때 움직였죠. 네. 영광 IC로 딱 들어가는 게 보인 거죠. CCTV 확보 딱 했어요. 네. 그러면 5993이 그 휴대폰 그 위치 추적하고 1톤 트럭하고 같이 움직이면 100% 운반 차량. 강 씨죠. 강 씨죠. 예. 근데 일치해요. 네,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또 차적 조회를 BMW도 했어요. 네. 비행은 BMW도 했더니 신호 위반한 게 하나 나오거든요. 신호 위반하는 게 하나 나왔는데 그 신호 위반하는 그 사람 그 인적사항을 밝혔더니 그 사람이 또 휴대폰을 하나 쓰고 있는 게 있어요. 네. 거기 봤더니 3363이라는 전화번호가 하나 더 나와요. 네. 그러면 요 놈도 5993하고 3363 또 같이 쓰는 거예요. 아이고야, 복잡해라. 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5993하고 3663이 같이 움직이면 100% 강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폰을 두 개 가지고 그렇죠. 이용을 하는 건데 지금 폰이 약간 두 개인 것 같아요. 5993은 이 작업할 때만 쓰는 거고 그리고 3363은 실제 지가 쓰는 거고. 아. 이제 경찰이 요거까지 파악을 했어요. 이게 참 우리가 설명 쉽게 해먹는다 이거. 근데 정말 이거 수사할 때는 정말 짜증 나거든요. 맞아요. 선원하고 선장하고 작업하러 나가잖아요. 네. 나갈 때 월포는 그 장소에 있어요. 그 모텔 같은데 커피숍 같은데 로디우스 끌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네네. 있다가 네. 잡혀서 들어갑니다 하고 연락이 오면 강 씨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포항 강 씨한테 3363하고 5993 쓰는 애한테 연락을 하는 거야. 그러면 5993이나 이제 3663, 3363 쓰는 여기 강모라는 친구가 이게 운반책 같아요. 네. 얘가 오는 거야. 포항에서 영광 보령으로 이동을 해요. 트럭 끌고 오는 네, 거. 끌고 와서 거기다가 물건 싣고 포항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거까지 운반책까지는 이제 잡았어. 땄어. 경찰이 네, 땄어 네.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또 팔아먹을 유통책, 보관책. 보관책 이것도 수사해야 되잖아. 아이고 머리 아파. 이건 또 다른 끝난 게 수사야. 아니에요, 교수님?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지금까지는 잡아서 운반책 부르는 거까지 나왔어. 아, 일단은 운반하는 책까지는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게 유통책이나 보관책은 차라리 그러면은 디데이 때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파악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 요것들이 이제 작업을 해야지. 작업을 해서 잡아서 운반을 해서 가지고 가서 포항에서 유통책이 나와갖고 만날 거고 또 어디로 유통책이 보관을 하러 갈 거고 보관할 때 한꺼번에 모였을 때 사거리 잡아들이면 유통책 보관책은 다 잡죠. 운반책까지는. 네. 그거 잡고 나중에 고래 잡은 놈들 또 그 고래잡이 총괄책 그 월포 이거는 뭐 자동으로 잡으면 되니까 이거는 네. 이거는 이제 끝났어. 얘들은 언제든지 주워드리면 되는 거야. 이제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유통하는 놈, 보관하는 놈, 그놈들 잡으면 되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일단 고래를 잡아야겠지. 네. 잡아서 이동하는 걸 보고 가서 따야지. 5월 8일 날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걸 확인이 됐어요. 됐어요. 아마 5월 9일 날 출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날씨 때문에 이때는 예, 실패했답니다. 출항을 못 해요. 그래서 한참 쉬어요. 한참 쉬다가 5월 16일 날 새벽에 이 사람들이 또 영광에 딱 집결을 해서 예. 핸드폰이 그때 또 탁 켜집니다. 이때 이제 그 월포 밖 빼놓고는요 선원들 그 서해 오예요.
선원들이 정박한 그 내가 어디냐면 고창, 전남 고창에 있는 고시포항이에요. 이게 항구도 옮겨 다니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글로 선원들이 쫙 그 저 집결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동선을 쭉 따라갔더니 그 월포 박은 09시에 그 서해호가 고시포항에서 쫙 출항을 하잖아요. 고창에서. 네. 쟤는 영광으로 와가지고 숙박업소에 투숙을 해요. 그쪽으로 들어오려고. 잡으러 보내놓고 이제. 그리고 나서 9시에 와서 숙박업소에 탁 투숙하고 그 밤새고 작업했으니까 이제 그랬겠지 뭐 회의하고. 네. 한잠 자더니 오후 4시에 일어나고 노디우스 차 가지고 네. 어디로 가냐면 이것도 이제 경찰이 따라다닌 거예요. 향하도로 가더래. 영광에 향하도항이라고 있다네. 네. 저도 처음 향하도 알았어요. 이름도 참 어려워. 거기를 가더니 또 따라갔더니 설도항으로 또 옮겨가. 아, 이게 한국 계속 봤구나. 이게 사전답사예요. 고래는 잡으러 고시포항에서 출발했죠. 네. 고창 고시포항에서 잡으러 출항했죠. 네. 그리고 들어올 항을 이제 월포가 확인하는 거야. 어디로 이제 불러들이려고. 한적하고 감시가 좀 감시 소홀한데. 그거 이제 하느라고 보니까 이제 지가 노디우스 차 타고 다니면서 향하도 갔다가 영광. 그 다음에 영광에는 또 설도항으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운반책 5993도 실시간. 그것도 이제 곧 강가도 부를 거예요. 운반책도. 네, 그래서 강 씨도 이렇게 봤더니 실시간 걸어줬었죠. 네, 그 5993 그러니까 범죄 때만 사용하는 핸드폰은 켜져서 켜지면서 포항에서 영광으로 갑니다. 예. 근데 자기가 실제 쓰는 폰은 그냥 포항에도 두고 가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경찰이 헷갈려. 이게 제일 힘들었대요. 원래는 5993하고 5993 대포폰하고 네. 강 씨가 3363 그 실제 폰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지 요놈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쵸. 근데 실폰은 포항에 있고 5993만 움직이면 그러면 다른 놈일 수도 있어 이건. 그러네.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서부터 좀 난감해졌다는 거예요. 네. 3363을 집에 두고 대포폰만 가지고 출발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절대로 업무 관련된 거 이외에는 업무 관련된 거는 오로지 업무도 아니야. 이거 범죄 관련된 거는 5993 쓰고 실폰은 진짜 실제 폰 썼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5993만 들고 출발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실폰 반드시 있을 거라고 사생활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건 다른 운반책이 있을 수도 있다고 경찰이 판단이 됐대요.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러면 그래도 강가가 소유한 게 자기 그 여자 이름 그 1톤 봉고 있었잖아요. 봉고 있어요. 그럼 네네. 봉고차 움직인 거 영광 IC 들어간 거 확인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5993은 이미 그 영광 IC를 진입을 했는데 1톤 트럭은 아예 동선이 달라서 시간대가 다르게 영광 IC를 진입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은 이거는 강가가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지차가 아니잖아요, 이거. 그럼 이거 헷갈린다. 그러니까 5993을 어떤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 사람이 고래고기로 가지러 간 거 같고 지는 포항에 있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지가 갔으면 지차 가지고 갔을 거냐, 탑차 끌고. 네. 근데 영광 아저씨 확인하면 이게 탑차 들어간 사실은 없단 말이에요. 5993은 이미 휴대폰은 들어갔는데. 그러면 이거는 판단컨대 강 씨가 간 게 아니야, 이건. 이건 다른 사람이 5993 휴대폰만 들고 왜 월포나 애들하고는 5993으로는 연락이 되니까 그걸 들고 다른 차가 갔을 개연성이 높은 거예요. 경찰이 여기서 한번 움찔했었대요. 이거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5월 16일 요 즈음이 마지막 포경이었대요. 이게 이게 끝이래요. 제보자가 얘기해줬대요. 그게 마지막이라고. 그 이번에 못 잡으면 이제 꽝이야 이거. 그러니까 막 난감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경찰이 어떤 머리를 써야 될까 이 경우에 이제. 근데 포항에서 출발했다 했잖아요, 교수님. 그럼 포항차. 5993이 간 건 분명해요. 영광으로. 그럼 포항차 아니에요, 포항차? 그렇지. 그렇죠. 1톤 탑차 간 건 아니니까 5993이라는 휴대폰은 범죄 이용되기 때문에 누군가 그걸 들고 다른 운반책이 들고 갔고 강 씨라는 운반책이 안 움직였기 때문에 1톤 트럭이 안 갔다면 다른 차일 거야. 그런데 그 다른 차는 그 이른바 차적지가 포항일 가능성이 높잖아. 포항차.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원시적인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실시간 걸어놓고 네. 5분마다 오잖아요. 그 차량이 이제 포항차 있나 실시간 이동할 그러니까 5993 휴대폰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서 이제 위치는 나오잖아. 네. 뭐 어떤 차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영광 톨게이트에 가가지고 이제 거기 그 차들을 전부 이렇게 조회해 일일이 움직이는 차를.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게 뭐 포항차라고 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래서 나오는 차들마다 저걸로 운반 가능하겠다 싶은 차량들이 그런 있으면 차만. 그런 차들 소유주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포항을 사느냐 안 사느냐 확인을 해보는 거죠. 이것도 만만치 않았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거 밤 9시 정도 돼가지고요. 스타렉스 차가 하나 이제 나와서 조회를 그 현장에서 막 조회해요. 저 휴대폰 조회기 있어요. 네, 맞아요. 지나가는 차를 톨게이트에서 갓길에 주차시켜놓고 막 누르는 거예요. 5993 지금 지나갔다 그 근처 막 누르는 거예요. 했더니 밤 9시경에 스타렉스 차가 한 대 나오는데 그게 포항이더래요. 포항 남구로 돼 있더래요. 소유자가. 근데 스타렉스는 고래고기 날릴만 하거든요. 그쵸. 이게 뒤에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스타렉스를 추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영광 톨게이트를 이제 나와서 쫓아갔더니 향화도로 가더래. 향화도. 아까 그 박 씨가 맞아요. 답사인데 그걸로 가더라는 거예요. 야, 요거는 이제 거의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쉽게 표현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진짜 난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이 차 스타렉스 차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외길이래요. 그럼 이게 위행하면은 어려워요. 저 뭐야 뒤에 차가 계속 그것도 어려워요. 범행하다 보면 민감해지니까 뒤쫓아오는 차 본단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해요, 교수님? 이런 경우에는 이제 향화도에 차가 수사관 한 사람 정도만 거기서 딱 거기 대기하고 있으면 차 움직이는 거 수시로 통화해 주면 돼요. 어디로 움직인다 그러는 거. 그리고 다행인 게 이 사건이 다행인 게 서해안에서 포항으로 가는 길은 고속도로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아까 5993도 움직일 때 실시간으로 5993이 포항에서 그 영광 쪽으로 움직이는 그 동선 5분 단위로 막 받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미리 가서 갓길에서 오는 차들 그 차적 조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상 통로가 빤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이것도 향화도에서 포항으로 가는 건 빤해요. 그러니까 향화도에 한 사람 있는 경찰이 지금 스타렉스 가. 출발해서 나가고 연락을 해주면 얘가 올 수 있는 데는 빤하잖아. 대구하고 포항고속도로 사이에 와천휴게소라고 있대요. 그 휴게소 기다리고 있으면 온대요. 그걸로 당연히. 그 스타렉스는 산안바까지 알아뒀잖아. 한 팀은 그래도 또 안전하게 그 와천휴게소 고속도로에 대기하고 또 하나는 앞서 더 가가지고 포항 IC 주변에서 또 잠복을 해요. 안전빵으로. 2개로.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날 17일날 아침 6시 40분경에 와천휴게소에서 잠복하던 경찰이 연락이 와요. 스타렉스 발견. 지금 가. 그럼 이제 포항 IC에 미리 앞서가 있는 팀에다 연락해 준 거죠.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 쫓아가는 거야. 그때 얘기해 준 게 스타렉스 운전하는 놈이 30대 후반 남자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자, 포항 IC에 먼저 한 팀 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팀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 봤죠. 네, 들어왔는데 졸졸졸 쫓아가지. 그 스타렉스 차가 딱 포항 북구에 그 있는 동빌로 주변에 있는 횟집 있잖아요. 예, 그 골목길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쏙 들어가더니 거기 딱 차를 세우더래요. 예, 그리고 차에서 이제 그 내린 놈은 운반책이겠죠? 네. 그 강씨는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30대 후반의 이 남성이 50대 남자가 이렇게 오니까 쪽지를 이렇게 건네드리는 거예요. 그때 내려서 또 딸 수도 없어요. 왜? 창고를 찾아야 되니까. 그 잠시 머뭇하는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 여기서 수사팀이 1차 놓쳐버렸어. 네. 그래도 이건 놓친 건 아니죠. 네. 거기까지 갔으면 그 지역은 어느 정도 특정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월포 있잖아요. 예. 그 월포 그 전화번호를 다 분석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포항에 있을 때 포항에서만 머무르던 그 전번을 또 쭉 체크를 했는데 그 088이가 나와요. 왜냐하면 포항에 어쨌든 그 이제 운반책이나 유통책이나 네, 보관책은 보관책이- 포항에서만 뜨는 놈이라야지 맞아. 네. 월포하고 통화한 놈 중에서는. 네. 그 쭉 봤더니 월포하고 통화한 놈 중에서 빈번하게 통화했던 사람 중에 포항에만 있던 사람. 요게 운반책, 유통책, 보관책일 가능성이 많아. 네. 그 중에 또 여러 번 통화한 088이라는 번호가 나와. 근데 이 번호도 꺼져 있다가 갑자기 고래 딱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막 켜져. 그러면 이것도 유통책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휴대폰으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월포는 계속 그 미행을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숙박업소에서 계속 이제 월포가 움직이는 걸 보고 있습니다. 진짜 계속 이제 잠복을 하시는 거죠. 근데 5월 17일. 그러니까 포항 가서는 1차 했던 거기서 이제 끊겼어요. 네.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서 끊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5월 23일이 됐어요. 계속 월포는 추적 중이에요. 근데 11시 30분에 갑자기 그 월포가 차에 딱 탑니다. 예. 그러니 11시 51분에 보니까 영광 홍동읍 홍동읍 개마항이라는 데에 딱 도착을 해요. 항구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요. 개마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한 12시 50분쯤에 어떤 그 배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그건 서해오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가명으로 제가 붙였는데 민코라고 칩시다. 네. 다른 배가 들어와요. 근데 막루가 딱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미 난간에 계단도 딱 돼 있고. 서해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이 새끼들 선다냐 말 그대로. 그동안 해먹은 게 서해오고 한 대가 더 있었던 거예요. 배가. 2대 가지고 해먹은 거예요. 월포가 이렇게 총책인 거야 이거. 2대 운영하는 거야 배를.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포경선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이렇게 지켜봤더니 4명 이렇게 딱 하선을 시키더니 그 가고 그 월포가 그 내린 4명을 자기 차에 태워 선원을. 진짜 이게 선단이구나 선단. 그러면 민코도 알아봐야 되겠죠? 네. 그 민코 알아봤더니 이게 2014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영광 보령적 선착장에 입항한 내역이 있더래요. 그 다음에 그 선장 여기 민코의 선장이 김 씨인데 그 핸드폰이 딱 5월 16일 예. 그 박 씨가 딱 육지로 그 반입할 때 그 민크고래 반입할 때 딱 영광 옥실리에서 머물렀던 그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그러니까 딱 다 연결된 거야 이놈들. 이게 서해오 민코 다 같이 연결된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저 휴대폰으로 위치를 다 이렇게 같은 그 이쪽에 내에 있었던 사람 명단을 뽑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야 새로운 배가 나온 거고 새로운 선원이 또 확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큰 거죠 예상보다. 그럼 이제 한 대인 줄 알았는데 2대잖아요. 절대 월포를 놓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그러면 월포 놓치면 안 되죠. 네, 그랬더니 월포 진짜 잘 움직입니다. 4명 실었어요 일단. 네. 민코에서 내린 선원들 4명 실더니 노디우스가 이제 출발 가요. 따라가죠. 네. 그래서 포항에서 대구 가는 그 고속도로 있잖아요. 거기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88 고속도로. 그랬더니 포항에 그 북구 3호로 주택가 골목에 땡땡 원룸이라는 데 앞에 딱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그 원룸 앞이? 네. 뭐지? 쪽지 줬는데 놓친데. 예, 스타렉스 운전자하고 그 쪽지 건네고 거기 놓쳤잖아. 네네. 거기. 그 골목이에요, 그 내내. 그러고 이렇게 지켜봤더니 남자 2명이 배낭을 메고 하차를 해서 원룸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고 이 월포는 지하 주차장의 건물 안으로 쏙 들어가. 차 끌고. 네. 그리고 1시간 정도 있더니 그 월포 로디오스 차에서 흰색 그 스티로폼 박스 있잖아요. 그거를 꺼내가지고 그 뒤에 SM5 승용차가 있었대요. 거기 트렁크에 막 실어요. 그러더니 그 차가 둘이 동시에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운반책들인 거죠? 그러면 그 SM5는 또 뭐냐? 이것도 또 조회해야 돼요, 경찰이. 거지 같아요, 이 수사가. 네. 그랬더니 그 SM5 소유주는 또 여자예요. 양모 씨라고. 네. 그 포항 북구 용흥동 어떤 맨션에 사는 여자인데 그 여성이에요. 네. 근데 그 용흥동 그런데 경찰이 퍼뜩 생각난 게 있어. 아까 휴대폰 번호 주서 088이 동선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럼 이건 유통책이야. 날라주는 사람인 거죠. 연결해주는 사람 이제 식당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 그 088이 소유주가 양 씨라 그랬잖아요. 양 씨 남편을 이제 조사를 했어요. 네. 보니까 맞아요. 이 똑같은 그 비슷한 전과가 있었어요. 2010년 1월에 대구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을 받았던 사람인데 네. 자기 배 내척을 이용해서 그 동해안 일대에서 밍크고래를 39마리 포획했어. 39마리. 그리고 중간 판매책으로 한테 판매를 했다가 구속됐던 사람이 바로 이 김 씨, 양 씨의 남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SM5 그러니까 월포 차에서 뭘 가지고 간 사람이 이게 보면은 그 유통책인 거예요. 유통책.
정말 대단. 얘들 그 원룸에 모였던 이유는 이제 월포하고 총책, 그 다음에 그 유통책 그 지금 얘기한 그 네. 양씨 남편,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급여, 경비 이런 거 정산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교수님 다 특정이 됐네요. 이제 선원 잡으면 돼요. 총책부터 시작해서 총책, 그 다음 자 고래잡이 네. 선원들 있죠. 선장 포함해서 고래잡이 그거 시킨 그 월포 총지휘관. 그 다음에 날라주는 운반책 운반책. 주 강씨, 그 다음에 뭐 유통책, 그 뭐 그 김씨, 뭐 다 나온 거예요. 이제 요것들 창고에 가서 이제 그 작업하는 사람들만 잡으면 돼. 네.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 다 검거 시작 들어갑니다. 그래서 2014년 6월 7일 날 저녁에 운반했던 5993 있죠. 스타렉스 운전자. 네. 그리고 3663 강씨. 안 움직였던 그 강씨까지 해서 잡으려고 영광으로 갑니다. 요것들이 영광으로 이제 쭉 가는 그 5993, 3663 이런 게 영광으로 나머지 고기 가지러 가는 거예요. 쉽게 해서 일부 갖고 오고. 어디로 가냐면 설도항으로 가요. 이게 5월 16일 날 마지막 조업할 때 입출항했던 장소예요. 맞아요.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이제 6월 8일 날 공세시에 강가, 그 다음에 불상의 운반책이 설도항을 출발해서 이제 포항으로 돌아오는 거 따라와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유통책하고 미리 연락될 거니까 걔도 실시간으로 어디 움직이는 거 이제 경찰이 체크하고 보는 거예요. 네. 딱 맞죠. 강가, 그 운반책 강가 원룸 앞에서 차 세워놓고, 이제 이 상황에서 얘들이 모여가지고 움직여서 간 곳이었냐면, 어디냐면, 포항 남구 약전이라는 데예요. 아, 그러면 남은 고기 실어서 간 거면 창고겠네요. 그렇죠. 고기 가공하고 보관하는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경찰은 이제 마지막으로 덮치는 거니까 다 뽑았잖아요. 유통책이 뭐고 명단 나눠왔으니까 그거 따면 되고, 현장에서 고기 싸놓고 고기 작업하는 거 캠코더로 촬영하면 돼. 그러고 거기 있는 사람들 싹 잡아들이면 되거든. 네. 가서 창고에서 촬영하면서 사거리 잡았어요. 그게 바로 6월 8일 오후 2시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유통책이었던 김모 씨, 그 다음에 운반책이었던 강 씨, 가공에 이제 가담한 인력들. 그래서 모두 현행범 체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 먼저 잡아놓고 월포하고 선원들은 나중에 따도 되니까. 거기 갔는데요. 거의 악취가 시체 썩는 냄새 이상으로 났대요. 아, 근데 6월이잖아요. 냉동 보관 안 해요? 교수님? 냉동 장비도 없고요. 냉동 장비 갖다 놓고 못하지. 아, 그나 그 고래고기 잘못하면 걸려들으니까. 그러니까 그 냉동 장비도 없이 막 고기 가공하고 막 이러니까 이제 고래 썩는 냄새가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경찰이. 자, 이 새끼들 다 잡았잖아. 유통책, 운반책, 네. 그다음에 가공하는 놈들 뭐 현행범 체포 다 끝났죠? 네. 그럼 이미 뭐 월포, 네. 그다음에 아까 명의 빌려줘갖고 진료했던 방가 이놈도 그 다 연결돼 있는 거고, 서해오, 밍크오, 선장, 선원 이거 전부 다 구속영장 네. 신청하고 원룸도 압수수색영장 그 발부받아가지고 했더니 정산해준 장부까지 나오더래요. 그리고 보니까 날씨 체크를 했던 것들도 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씨 체크를 골 때리게 했던 이것들 구글 재팬으로 접속해가지고 먼 바다 날씨를 봤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번 요 근처만 나오니까 먼 바다까지 해서 다 해서 300km에 있는 먼 바다까지 날씨를 다 체크를 했대요. 예. 그래서 아까 교수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래가 숨 쉬러 올라올 때 그 이제 그때 죽이려고 작살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걸 준비한 작살로 일단 꽂는데요, 사냥할 때. 그러니까 고래가 숨 쉬러 올라오면 작살을 꽂아요. 그럼 고래가 금방 죽지는 않죠. 도망가면 줄이 연결됐으니까 참 잔인한 거예요, 정말. 그러다가 고래가 너무 많이 피를 흘리면 이제 죽잖아요. 그때 이제 끌어올려갖고 그 자리에서 해체해버리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표 매달아서 띄우고 야간에 항구로 이제 반입해갖고 운반책한테 주는 거죠. 작업한 거를. 그러니까 고래 해체해가지고 넣어서 부표 만들어서 띄워서 대기하고 있다가 밤 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에이, 나쁜 놈들. 배 2대 이용한 거요. 네, 그리고 이제 육지에서는 차를 2대를 섭외를 해서요. 각각 다른 동선으로 움직여서 그렇죠. 하나라도 이제 추적이 안 되도록 하고. 네. 그래 유통책 아까 김씨 같은 경우는 각 지역에 있는 고급 일식집에다가 이 고래고기 이제 판매하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얘네들이 한 게 총 서해안에서 10마리 잡았어. 10마리. 시가 8억 원 상당. 어? 근데 이게 전부 현금 거래래요. 불법이니까.
현금으로 그러고 이제 지들끼리 이제 이른바 뿜빠이 하는 거지. 분배하는 거지. 얘들 범죄 다 인정했죠. 네, 포경, 운반, 불법 판매. 포획한 거, 네. 운반한 거, 판매한 거. 그리고 뭐 증거는 뭐 동선 쫙 다 뽑아놨잖아 경찰이. 한 곳에 모일 때 기지국 뭐 위치 주간 그렇게 해서 일망타진해서 전 과정 피의자를 모두 검거한 건 이건 진짜 유사일이 처음이에요. 경찰 수사에서. 네. 유통책만 잡거나 뭐 잡는 놈만 잡거나 이런데 이건 잡아서 운반 뭐 유통 판매 가공까지 사거리 일당을 다 그 일망타진한 거는 이게 그 최초입니다. 최초. 총 29명 그 네. 잡아들였죠. 네. 29명. 그래서 6명은 구속을 하고 나중에 한 명 더 구속해서 7명 돼요. 7명 구속하고 그다음에 이제 2명은 불구속했어요. 네. 뭐 이건 뭐 여태까지 설명드렸지만 고래는 그 국제포경위원회 IWC라고 그러는데요. 1986년도에 상업포경을 금지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네. 우리나라는 고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이렇게 해가지고 포획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나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거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동해안으로 고래가 많은 걸 줄 알았잖아요. 네. 아니더라고요. 저도 교수님 이거 처음 적어주셔서, 알았어요. 네. 서해안 쪽에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요. 서해가. 서해는 한 1000마리 정도 분포한다고 보고요. 네. 동해는 600마리 정도 분포한대요. 서해가 더 많더라고요. 여수, 영광, 완도, 군산, 보령 앞바다에서 민코고래가 많이 움직인대요. 근데 저는 너무 이거 화가 났던 게 예. 이들 이렇게 큰 규모로 네. 범죄를 저질렀는데 22명 불구속됐고 네. 네, 이제 6명 나중에 7명 구속이 됐는데 정가형을 봤는데 생각보다 저는 안 세서 너무 놀랐어요. 실형이라고 해봐야 1년 6월이에요. 10월에서 1년 6월에 거의 지금까지 전례를 보면 이 거의- 사람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거의 벌금 받는다면서요. 예. 거기다가 그냥 몰수하는 정도. 불법으로 이제 그건 뭐 고래 불법 포획한 거니까 그 수익금, 이득금, 범죄 수익금이잖아요. 그거 몰수하고 사실 실형은 여태까지 그 판례 고래 검거 저 포획해서 검거한 사람들 그 명단 뽑아가지고 그 형량 보니까 많이 받아야 2년 내외예요. 거의 뭐 10월에서 1년 6월이 가장 많고요. 이게 죄명이 수산업법 위반하고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10마리에 8억이라고 했는데 정가는 나와봤자 얼마 벌금이나. 물론 이제 뺏기죠 돈은 다. 근데 이러면 정말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고래가 너무 불쌍해요. 네. 나는 고래가 마음이 아프더라고. 숨 쉬러 나왔다가 그리고 저 고래를 포획하는 과정도 진짜 잔인하잖아요. 속된 말로 피 말려서 피 다 빠지게 해가지고 들어올려서 그 현장에서 해체해버리는 인간의 잔인함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죠? 이 사건은 좀 특이한 사건이고 저 전체 이 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어떤 그 경찰 수사기법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어렴풋이 감이라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수사 누가 했다고요, 교수님? 충남지방경찰청 수사 2개 이정현 형사, 신승용 형사, 김동완 형사, 이렬 형사, 그다음에 윤성묵 팀장.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거 내가 볼 때 굉장히 수고 많이 한 수사입니다. 그리고 교수님도 이거 적어주시냐고 정말 엄청 노력 많이 하셨겠어요. 그냥 너무 깊숙이 막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이렇게 보관책, 유통책 이런 애들을 실시간 걸어가지고 위치를 쭉 따라가면서 이렇게 경찰 수사를 한다 하는 요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잡아드리는 어떤 과정을 저 이제 좀 자세히 했는데 오늘 교수님 예. 정말 저도 한 번도 생각도 못했던 수사 접하게 해주셔서 우리 구독자님들 저 특이한 거 한번 소개해주고 싶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